여러분 제목에 풍계 육가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육가라는 건 여섯수로 되어 있는 노래라는 뜻이거든. 그럼 아까랑 똑같아. 연시조인데 여섯수로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섯수로 되어 있는 이 작품도 기출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기출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 출제를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05쪽에 여러분 여기 기출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이거 한번 보자. 자,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처사의 삶을 형상하고 있대. 여러분 처사가 뭐예요? 처사. 선비인데 뭐 하는 선비일까 얘들아? 앞에 상황이랑 연결시켜봐. 뭐 하는 선비야? 은거하는 선비야. 맞아. 시골에서 궁벽한 시골에서 은거하는 선비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 몇 번 수업을 하긴 했었는데 2학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사대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제시를 했었었는데 고전시가에서 제시하는 사대부의 삶을 두 개의 글자로 설명할 수 있어. 한 글자씩이거든. 사대부의 삶은 이거의 삶과 이거의 삶으로 나뉘어. 혹시 뭘로 나뉘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이거는 모의고사의 기출에도 나왔었어 얘들아. 출과 처로 구분해요. 출과 처예요. 그래서 사대부의 삶은 출, 처로 구분을 하는데 이러면 이때 출이 뭐냐면 나갈 출이거든? 그러면 어디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걸까? 관직에 나가는 삶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사대부들은 여러분 입신양명을 하는 게 얘들아 이들의 삶의 목표여야만 해. 그러면 이런 관직에 나가고 내가 입신양명을 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주된 여러분 사대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출이라고 하는 행위는 아무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입신양명을 여러분 계속 하는 거는 아니고 입신양명을 하더라도 여러분 두 개로 또 나눌 거야. 여러분 세상이 긍정적인 세상인 때랑 어지러운 세상일 때 또 태도가 달라져야 돼. 그러면 자, 긍정적인 세상일 때는 이 입신양명을 하고 관직에 나가는 걸 유지해야 돼요. 내가 출을 하고 있는 걸 유지해야 되는 거죠. 왜? 좋은 세상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얘들아. 너무 막 당쟁도 너무 심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막 사화도 일어나고 막 이런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입신양명을 포기하고 은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다시 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이 사대부들이 자신이 얘들아 관직에 나가서 세상이 너무 어지러울 때 그때 그 세상을 여러분 피하고 멀리하고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와서 살아가는 걸 처라고 하는 거야. 혹은 여러분 강제로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 언제 여러분 자연에 응거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유배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유배 오면 철을 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철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배를 했을 때 처니까 응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대부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거기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행위도 두 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입신양명은 그럼 긍정적인 시어야 부정적인 시어야? 사대부들에게는 긍정적이야. 왜? 나의 삶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세속적 가치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얘는 긍정적인 가치이지만 그거를 여러분 어느 시대에 만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에 응거하면서 풍류를 즐겼던 응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으니까 아마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철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할게요. 자, 화자는 자신이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을 일찬하고 자연과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이 벼슬길의 위험함을 인식하면서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기출에서 여러분한테 지문을 읽으면 두 가지를 찾으라고 지금 제시를 한 거거든요. 뭘 찾았냐면 자연 합의를 하고 있는 걸 찾아라. 그리고 속세를
멀리하고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태도 1번, 태도 2번 각각 나눠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서도 나눠서 보라고 했으니까 선임 부치문에서 나눠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시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시어는 여러분 선생님이 동그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세를 의미하는 건 세모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글은 어떤 시상전개 방식이 쓰였는지 우리 바로 알 수 있어. 대비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대비라고 하는 시상전개 방식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자.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103조. 자, 풍기과 시작을 해봅시다. 청풍을 여러분 청풍이라는 단어는 자연을 얘기하고 있겠죠. 바람이니까. 여러분 자연을 조이. 여러분 조이가 무슨 뜻일까? 좋게야. 맞아. 여러분 우리 많게를 실제 진짜 부사로 만드는 거 많이라고 이렇게 만들잖아. 얘는 좋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좋게. 자, 이 바람을 좋게 여겨서 창을 안이 닫았구나. 그럼 여러분 창문을 왜 안 닫냐면요.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바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내가 무엇을 느끼게 해주는 에어,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 매개체인 거죠. 그래서 창은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고, 그러면 여러분 이 창문은 뭔가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단절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까?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지. 문을 열어가지고 바람이랑. 그래서 여기서 얘는 소통의 의도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중장할게요. 명월, 자연을 좋게 여겨서 잠이 아니 들었노라. 이러면 잠이 안 와. 왜? 달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자연에 완전 흠뻑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일수는 아까 나왔던 여러분 주제 두 가지에서 자연에 합일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얘들아 무슨 표현법 쓰고 있어? 대구, 그치? 영탄, 그쵸? 그러면 대구랑 영탄을 통해서 화자는 자연에 완전 흠뻑 빠져 있어요. 자연 합일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 우리 찾아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 이미 두 개 나왔죠? 누구냐면 청순과 명월. 자, 옛사람이 이 두 가지를 놔두고 자연들을 내버려두고 어디 혼자 간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자, 여러분 우리 월곡답가 할 때도 했었잖아. 옛사람이 누구야? 성현. 그치, 뛰어난 성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자연을 즐길 줄 아는 뛰어난 성현들이 이 자연을 내버려두고 어디에 갔지? 그러면 이 말은 이 자연을 오롯이 누구만 느끼고 있다는 뜻이야? 나만 지금 자연을 느끼고 있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화자는 여기서 자연을 혼자 즐기는 이 만족감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월곡답가에서 화자 여러분 밤 죽고 얘들아 그 이렇게 뭐 꽃 쓸고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그거 혼자 즐기고 있었어 아니면 다른 누구랑 즐기고 있었어? 명왕정가에서 혼자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가 무디어갈 때까지 지 혼자만 자연을 즐기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알릴 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에서 혼자 있다는 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완전 자기 혼자 이 모든 걸 만끽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수요 한번 갑시다. 내라서 누구를 하여 장록을 마음에 둘 수 있겠는가?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른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히었소. 자, 그럼 보세요. 내라서라고 했어. 뭐뭐라서라는 건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내가 누구라서 장록을 마음에 둘 수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장록을 마음에 둘 수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서 장록의 마음을 둘 수 없어.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장록의 뜻을 보세요. 장록이 뭐예요? 관직에 나가고 녹봉을 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관직과 녹봉은 이러면 세속적 가치의 일부잖아. 그걸 갖고 세속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의 원관념은 세속적 가치네.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 썼는지 알겠지? 대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니까 세모 표시할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야.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장록을 바라겠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장록을 바랄 수가 없어.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은 자신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낮추는 표현이죠. 그러면 자 의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미는 자기들아 모습을 겸손하게 말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서 관직을 마음에 둘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관직을 마음에 둘 수 없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타자가 여러분 겸손해서 진짜 관직이 안 나가는 걸까? 아까 보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관직에 안 나가고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 그러면 자기는 속세를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밀어내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관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난 절대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화자가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는 자신은 절대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면 겉으로는 여러분 겸손한 척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관직에 못 나가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 이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나는 절대 안 나갈 거야. 내 선택인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 썼어? 여러분 뭐뭐에 둘고 서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히었소. 자, 그럼 여러분 자기가 띠집을 지었대. 여러분 띠집이 무슨 뜻이지? 띠집? 초가집이 아주 조그만 초가집도 안 되는 움막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초가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자가 얘들아 어떤 삶을 자연에서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박한 삶, 그치? 그래서 화자는 소박한 삶을 사는데 이 소박한 삶을요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시내에다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때 시내는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시냇물이 있고 조그마한 여러분 이런 초가집을 하나 지었어 얘들아. 근데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어제 문을 닫아버렸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을 닫아가지고 밤새도록 늦도록 여러분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 초장 보세요. 나는 뭘 멀리하겠다? 속세를 멀리하겠다. 그럼 내가 문을 닫은 이유가 뭘까? 자연에서 속세와 단절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은 속세와 자연을 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단절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창하고 문이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창과 문의 의미를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화자의 태도가 너무 잘 들어가지. 자기가 스스로 이러면 단절을 딱 시켜버리겠대. 그러면 이러면 속세를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아주 결연한 의지. 선생님 그래서 결이라고 할게.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누군가의 이해성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인 의지가 잘 드러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3수 한번 가보자. 여러분 상위에 책을 놓고 아래에 신발을 내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뭐 해라 라는 표현 들어갔으니까 명령형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건 대부분 누굴 설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청자를 설정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도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신발 언제 신어요? 안에 들어갈 때? 바깥에 나올 때 신발을 신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신발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자, 그 상황이 뭔지 중장 보자. 이마 아이야, 날 볼 누구가 그게 누구니? 날 보러 온 사람이 그게 누구니? 아, 알겠구나. 이제 맞춤 무지술. 여러분 무지술 아래 뜻을 한번 봐보자. 여러분 한 글자로 뭐라고 해석하면 돼? 술. 그치? 술을 맛보려고 왔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 누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신발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때 손님은 바로 이 사람이겠지? 나를 보러 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지는 몰랐는데 화자가 생각해. 아, 술 마시러 온 사람이구나. 우리 집에 술이 다 익었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시려고 온 사람이구나. 그럼 자, 우선 먼저 여러분 술의 의미를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술은 고전 시가에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하고 어떤 의미로 나뉘어야 돼요? 흥취를 고조시키거나 근심을 해소하거나. 그러면 흥취 고조나 아니면 근심을 해소하는 건데 여기선 어떤 의도로 여러분 썼을까요? 친구랑 술 마시려고 온 건 대부분 흥취를 고조하려고 온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흥취 고조의 의미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찾아온 사람이 술을 같이 마셔주려고 온 거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어디에서 마실지를 한번 생각해봐. 화자 지금 어디 있어? 시내가에 너 집 지어서 놓고 살았으니까 자연이잖아. 자연에서 술을 같이 마셔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손님은 자연을 즐길 사람이 온 거죠. 그러면 자연을 같이 즐겨줄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우리 태도 한번 찾아보자. 태도는 여러분 지금 화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랑 즐기려고 왔으니까 즐긴다라고 하는 걸 풍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풍류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저는 또 하나 더 찾을까요? 이러면 화자가 지금 아껴놓은 술이거나 다 잃은 술을 이제 친구랑 마실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술 마셔봤어? 술 마시려고 할 때 맨 처음 아마 마셔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마신다고 할 때 약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설레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 아직 모르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프고 나서 내가 지금 술을 지금 못 마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못 마시는데 내가 그게 제일 지금 한탄스럽거든, 얘들아. 왜냐면 나에게는 유일한 그 수업 끝나고 맥주 한 잔이 나의 유일한 낙인데 이제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가족들은 술을 이렇게 마신단 말이야. 그럼 그 술 보면 저 술 마시고 싶다 막 이러면서 내가 되게 저 술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그게 설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자도 내가 자연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면 흥취가 고조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쓴 건 자연에서 내가 엄청 흥취를 느끼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걸 이런 소재와 친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수를 갑시다.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끝이 없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그지를 어떻게 해석했어 얘들아? 이건 끝이라는 뜻이지? 고전 시간에서 그지는 끝이야. 자,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내 집에 내 세간, 여러분 세간이 뭐야? 세간살이, 살림살이거든요. 집에 쓰이는 가구, 기구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집에 내 살림살이를 쭉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집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낚싯대만 있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화자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화자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맞아. 그러면 자, 화자는 욕심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욕심이 없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 얘들아? 대부분 무욕. 그렇지. 그러면 화자는 무욕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욕심이 그득그득한 여러분 사람은 누굴까요? 세속적인 사람이겠죠. 속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저 욕심을 갖고 있는 건 세속의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화자하고 세속의 사람을 뭐 하고 있냐면 대조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네. 대조 대비를 시키고. 그러면 저 욕심이란 표현을 썼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는 우리 세속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세모 표시하고, 화자는 여러분 그냥 낚싯대만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이 낚싯대는 아까 여러분 이수에서 어떤 단어랑 의미가 똑같을까? 띠집. 그치. 소박한 삶이야. 띠집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띠집처럼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를 뭐로 설정했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가엉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에서 여러분 자기는 가엉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아까 가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 한가롭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낚싯대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화자의 태도 찾을게요. 화자는 가진 게 없어도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네. 여러분 그 다음에 내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한자성어 두 개 있죠. 안빈낙도, 안분지주. 요거야. 안빈낙도, 안분지주. 자, 오수 갑시다. 산아, 너는 어이 한결
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이 날날이 흐르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 나오면 아까 바로 자연에 뭘 떠올리려고 했어? 높고 계속 흐르는 거 속성.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보자. 산은 어떤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거야. 한결같이 높대. 불변성. 그치? 여러분 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매일매일 흐른대요. 그럼 이거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까 항상성. 여러분 영속성이나 영원성은 아까 앞에서 적었으니까 이것만 쓸게. 자, 그러면 이런 자연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어요? 산하, 이름 부르네, 보도법. 쟤네들은 사람이 아닌데 이름 불렀네, 의인법. 이런 문장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네, 대구. 어찌 이렇게 흐르냐 이러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법이에요.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서리법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의문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처간에 여러분 처간의 뜻을 봤더니 뭐가 들어가냐면 궁벽한 시골이라는 말 들어가 있잖아. 이 첫자가 아까 처사할 때 첫자야. 선이 아까 출처한다고 했었지? 그때 첫자야 얘들아. 그러면 처간이라는 건 여러분 시골 사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화자가 있는 자연을 처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화자의 근거지 자연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럼 화자가 있는 이 자연에 인지한 군자는 못내 즐겨하노라. 그럼 여러분 인지할 때 인자가 혹시 이거 무슨 인자인지 알아 얘들아? 어질 인자에다가 지자가 혹시 무슨 지자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지혜할 때 지식할 때 지자야. 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자 여기에서 인지한 군자에 무슨 편법이 써있냐면 고사를 이용하고 있네.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책에서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논어라는 책에서 갖고 왔어. 혹시 얘들아 이런 말 들어봤어 얘들아? 인자 요사요 시자 요수라. 혹시 이거 들어봤어? 여러분 혹시 산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산이 좋은 사람도 있고 물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너는 산이 좋니 물이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내가 산이 좋다라고 하면 산을 좋아할 요자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산을 좋아한대. 그러면 숫자는 물이거든. 그럼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어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건 인지 이러면 어질고 지혜로운 군자는 못내 즐겨하노라 하면 자연을 즐기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인지가 두 개가 쓰냐면 뭐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기 때문인가?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군자는 산수를 모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군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기겠죠. 자기를 인지한 군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산과 물을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화자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는 여러분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지한 군자처럼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가 자연을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네. 산, 물, 요거 동그라미 표시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법을 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인지에 대한 내용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자연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 태도야. 와, 자연도 어떻게 불변성을 갖고 있니? 자연은 어떻게 너 이렇게 항상성을 가지고 있니? 자연을 나는 너무 즐기면서 살고 있어.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태도는 예찬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마지막 흡수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오두미를 위해서 승진에 나아가지 말해. 그러면 여러분 오두미가 아래 뜻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두미 쌀인데요. 그 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거래요? 녹봉. 여러분 녹봉이 뭐예요? 벼슬을 갔을 때 관직에 나갔을 때 받는 돈이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오두미는 관직에 나간다라는 뜻인 거고, 그럼 관직에 나가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속적 가치죠. 그쵸? 맞아요. 이거는 세속적 가치예요. 그러면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절대 홍진에 나가지 말래. 근데 여러분 홍진이 어딘데? 홍진이 속세. 그치? 그러면 얘는 속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선생님 세모 표시도 하나 더 쓸 거야. 자, 거기 나아가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얘들아 세상 밖으로 나갈까봐 걱정하고 경계하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쓰는 이유는 경계의 의도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경계의 이런 의도로 명령형을 써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지 화자가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봐보자. 바람비가 어지러워서 칼과 톱이 무섭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비는 여러분 상황이거든. 상황. 그러면 상황이 너무 어지럽대요. 그러면 화자가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 정쟁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사화가 일어나거나 사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관직에 못 나가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왜 사대부들이 관직에 아까 안 나간다고 했었지?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면. 그러면 여기서 바람비가 어지럽다는 건 세상이 어지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야. 어지러운 세상과 조정 때문에 그곳에 나가면 여러분 당쟁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사소하게 이 얘들아 몇 년 상 이러면 이 제사를 3년 상으로 할 건지 5년 상으로 할 건지 1년 상만 할 건지 뭐 이런 거 갖고 싸워 얘들아 옛날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싸우기 때문에 칼과 톱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때 칼과 톱이라는 건 조정의 세속에 나갔을 때 속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는 너무 무섭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 이것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무서워라가 뭐냐면 이유죠. 왜 명령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중장에서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표현법 한번 생각해봐. 바람비가 여러분 세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칼과 톱은 여러분 저런 싸우는 것들에 관련된 단어들이야. 여러분 여기 무슨 편법이 쓰였다고 보면 될까요? 비유죠. 여러분 비유에서도 무슨 비유를 쓰고 있는 걸까? 은유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갈게.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하더라도 근데 나는 선생님 왜 하더라도라고 해석해? 뉘우친다 하더라도 이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역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종결형 어미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종결형 어미가 아니라 얘는 연결형 어미야. 연결해주는 어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역접으로 해석해야 돼. 뭐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구하다. 여러분 이때 기구하다는 느낌표니까 기구하다.
기로다단하구나 라고 해석할 거야. 여러분 기로다단을 뜻을 봤더니 여러분 어떤 길을 기로다단이라고 한대요? 갈림길.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조정에 나가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여러분 다시 속세로 벗어나려고 속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처세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혹은 처세를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처세를 정하기 쉽지 않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서인이야. 여러분 우리 그 당쟁할 때 막 서인, 남인 이런 표현들 쓰잖아. 내가 서인이야. 그럼 이 서인의 그 득세, 그러니까 세력이 영원해요? 아니죠. 조금만 일시적인 거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 왕의 권력이 영원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권력에 붙어야 되는지 이 권력에 붙어야 되는지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얘들아 내가 권력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속세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 엄청 많이 쓰였지 얘들아?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화자는 속세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계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이유라면 마지막 종장이 뭐냐면 바로 이게 결과야. 내가 관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표현법만 딱 정리해버릴까 얘들아? 그 105쪽에 표현법 갈게요. 대구법 사용 많이 했어. 그리고 서민법으로 자기 태도, 정서 너무 잘 드러냈고 여러분 세트 정리할게요. 도노법